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건물을 봤을 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대대손손 가져갈 만한 그런 건물이다. 이런 건물 있나요? 아니 나는 거의 처음 봤죠. 필승! 안녕하십니까. 빌딩 패치 변혜인 이사 이희구 팀장입니다. 오늘 따끈따끈한 빌딩 실거래 소식 그리고 빌딩 투자 관련해서 같이 얘기 나눌 이야기들을 이희구 팀장님께서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느낌인데 데이터로도 그런 게 나오고 있나요? 실제로 거래되는 것들 보면 물론 모두 다 많이 거래된다 이런다기보다 주요하게 검토하는 지역들 위주로 해서 볼륨감이라든지 금액대에 적절하다고 하면 그래도 거래가 꽤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유심히 보면 좋을 만한 거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매매 사례 한번 이희구 팀장님께서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중구 수화동에 위치한 건물이었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업지 대지 한 79평 정도 되는 면적 같은 경우에는 811평 정도 되고요. 건폐율 같은 경우에 98% 정도 되고 용적률이 938%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82억 한 5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평당가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3천만 원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빌딩 매매 거래 중에서 가장 좀 핫했던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초에 시장에 165, 170억으로 나왔다가 10억에서 15억 정도 올라서 최종 매매 거래가 된 사례입니다. 아마 이 물건은 이 영상 보시면서 나도 저거 검토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결국은 입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도심 업무지구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도심 업무지구의 거의 한가운데 해당하는 그런 위치의 건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을지로 입구역 2호선에서 초역세권의 입지를 가지고 있고 도로 사정도 좋았고 주변으로 대형 오피스 건물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 완전한 업무지구의 핵심이었는데 100억대 물건으로서 대체 불가능한 입지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현재 20개 이상의 임차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생각보다 평당 NI는 조금 아쉽다. 왜냐면 워낙 구축 건물이다 보니까 이 근방의 대형, 중대형 오피스들의 NI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조금 아쉬운 임차료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물건을 브리핑할 때 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더 상승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포커스를 해서 많이 좀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시장에 최초에 나온 게 뭐 170억 정도라고 했는데 거의 13억 이상이 이제 올라서 거래가 됐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건물을 봤을 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대대손손 가져갈 만한 그런 건물이다. 왜냐면 이 도심지 쪽 라인에 보면 건물들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물들이 도심지 되게 많이 있는데 이 건물은 그래도 200억대 이내의 통합빌딩이었고 일반 투자자분들이 적극 검토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고 생각이 들고 매물이 거의 안 나오는 위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알파카에서 광화문역 인근에 있는 물건들이 거래가 된 것들을 보면 100억대, 200억 언더 물건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볼륨이라는 거를 정말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매 볼륨감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 주신 대로 200억 언더의 도심지 물건을 내가 매입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대체 불가능한 물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았다. 다른 중개법인에서 된 거라서 정확한 매매 가격은 모르겠지만 한 182억 5천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분위기를 되게 단번에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건물이 있나요? 아니 나는 거의 처음 봤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브리핑한 금액보다 사실 더 돈을 주는 게 매수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투자의 가치를 보신 고객께서 가격을 올려서라도 매입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 이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매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뭐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의향서를 받겠다. 그리고 그 의향서 중에 가장 높은 금액으로 나는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중개법인의 담당자들이 진짜 머리를 쥐어짜야 되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날 아마 당일에 이 건물 앞에 상당히 많은 중개 담당자들 그리고 매수자들이 이렇게 눈치 싸움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꼭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소개시켜드릴 두 번째 건물은 우리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 로데오 상권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12m
콘크리트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대지는 약 69.33평 정도 되고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79.11평, 규모는 2층으로 건축된 그런 건물이었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174억, 평당 약 2억 5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거래된 그런 사례입니다. 이 건물 좀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약간 또 계류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매매가를 올려서 한 180억 정도에 진행을 하겠다. 결국에 최종적으로 거래가 된 실거래 사례를 보면 175억에서 1억 정도를 더 내고 한 174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다. 압구정 로데오의 완전히 핵심지 모산공원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12m 도로였어요. 약간 리테일 같은 것도 쇼룸도 들어올 수 있고 병을원이라든지 뷰티 관련된 어떤 업종들이나 사무실까지도 충분하게 수요를 찾을 수 있는 입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로데오에 지금 200억 언더 매물이 없었어요. 명도가 가능한 매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도 고객분들한테 가격이 올랐지만 적극 검토를 해보셔라 라고 적극 추천을 드렸던 물건인데, 글로벌 브랜드에서 임차 문의도 꾸준하게 받았던 자리거든요. 당장 신축 안 하더라도 1, 2년 동안 임차로 돌리다가 명도 후에 신축을 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거래 행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수동에도 우리 토리든 기억하시죠? 그 건물도 계약이 됐다가 파기되고 가격이 더 올라서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건도 계약이 됐다가 계약이 파기되고 나서 더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된 사례예요. 물건을 보실 때 내가 지금 보는 가격이 가장 싸다, 그거는 사실 굉장히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이 물건을 선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결정하기는 조금 더 수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물건 자체도 나가고 나서 또 고객분들께서 아쉽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라면 적극적으로 한번 딜링을 좀 오퍼해 보시는 거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한마디 더 드리면, 물론 누구나 다 싸게 사고 싶고 저 좋은 금액에 가져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기민하게 내가 이 지금 시장 상황에 이 입지에 해당하는가, 이걸 좀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이제 매매 사례 같은 거 보시면 깎고 또 깎아서 또 쓰는 계약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도 중개사들도 생각을 하는 거지. 과연 깎아서 될 물건인가? 아니면 이거는 돈을 더 주더라도 더 높은 금액을 불러서 내가 선점을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이걸 반대로 하시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싸게 사도 되는 물건을 그냥 제값 주고 사시고, 제값 줘야 되는 물건은 또 계속 깎다가 놓치시고, 이러면 안 된다. 소통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얘가 사기쳐서 나 등쳐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경계를 하시는 분들 물론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실제로 내가 믿을 만한 담당자라는 생각이 좀 들거나 좀 이 사람이 그래도 거래를 많이 하는 분이다 이러면 본인의 의견도 본인의 의견대로 생각하시되 참고차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좀 들어보는 거는 되게 매입할 때 좋은 팁이 아닌가. 그럼요. 중개사들한테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정보는 그 시장의 날것의 상황이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실거래에 등록되지 않은 거래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중개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중개사의 이야기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믿을 만한. 네, 그 다음 건물은 가장 핫한 성수동 연무장길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0억 정도에 거래되었다라고 소식을 좀 들었고, 평당가가 무려 3억 4,570만 원 정도 수준의 거래된 사례입니다. 대지 같은 경우에는 약 37.6평 정도로 40평이 조금 안 되고, 연면적은 91.4평, 3층 규모로 건축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매도자분께서는 매매 가격을 지금 노출을 안 하고 계시고, 이거의 실거래 자체도 지금 떠있지 않는 상태라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30억 정도에 이제 매각이 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성수역 우리 아래쪽 여기 연무장길 메인이고, 메인의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너무 좋고, 지금 연무장길은 정말 가장 핫하거든요. 이번 주에 촬영하러 갔다 왔지만 정말 관광지의 느낌, 그런 측면에서 연무장길 메인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연무장길 최근 실거래 기준으로는 최고가가 얼마죠? 3억입니다. 평당 3억. 주요한 투자처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이어서 같이 따라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이 거래 사례가 뜨면 이제 성수동 연무장길도 평당 3억 5천 실거래가 뜨게 되는 거죠. 여기 임차자가 이제 알로라고 하는 그 안경 브랜드입니다. 이 알로라고 하는 브랜드가 굉장히 좀 서울 주요 지역 내에 알짜 위치에 잘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아요. 이 리테일이 같이 있는 그런 로드 상권에서 꼭 알로라는 브랜드가 이제 들어오는 걸 봤을 때, 알로라는 브랜드도 결국 그 안에, 브랜드 안에서 전략적인 고민이 담기는 입지니까, 그래서 뭐 블루 엘리펀트라는 요즘 브랜드, 거기 같은 경우에도
핫하다는 상권은 다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그 블루 엘리펀트가 그래서 신용산에 또 대로변에 건물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또 쇼룸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브랜드들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는지 굉장히 예민하게 보시면 거기에 돈이 있습니다. 이 실거래 사례 같은 경우에 실거래가 떠 있는 경우도 있고 아직 실거래가 안 떠 있고 그냥 매매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얘기를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거래 내용이나 잔금까지 또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냥 단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승!